부입니다. 오늘은 강남 불패 벌써 까먹었니? 강남 부동산 폭락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잘 나가는 강남 부동산의 폭락 이야기를 하냐, 너무 황당해 하실 분도 있는데, 지금 강남 투자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냐, 불패신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강남 불패, 조선일보, 조선비즈, 강남 불패 넘어 서울 불패. 자, 강남 불패, 강남 불패. 자, 이 꼭 보수 언론들하고 이 경제신문들 보면요, 강남 지역 불패 이야기, 항상 투자해보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남 투자를 권하다 보니까, 자, 강남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까지 다 집값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돈 있으면 강남 투자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인식이 있거든요. 왜냐? 손해 안 보니까, 손해 안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이 강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자,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도 생각하지 않고, 자, 거시적인 경제 여건이나 아니면 대출 규제나 아니면 부동산 규제 같은 다양한 변수들도 고려 하나도 없이 무조건 사놓으면 된다, 무조건 사놓으면 된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 잘 모르는,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 투자자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흔히 전문가라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면요, 현재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시점까지 다 계산해서 투자에 유의해야 될 시점이다, 경고는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지금 유튜브에 수많은 방송들 생기면서 전부 다 강남 불패, 강남 불패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0년 전과 참 판박이죠. 자, 2006년에 부동산이 대규모로 급등을 했어요. 자, 무려 18.86%까지 급등을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내놔도, 아무리 강력한 걸 내놔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도 더 오를 것이다, 규제해서 나가는 세금보다 훨씬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믿음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죽 답답하니까 대통령이 나가서 집 사면 큰일 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2007년, 2008년에 상승률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에 2009년부터 보합 수준,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암흑 시기, 2014년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암흑 시기를 흘러갔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급등한 거 5%, 18%, 9%, 6%, 9%인데, 아이고, 떨어진 거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귀엽게 떨어졌네요. 역시 아파트는 사놓으면 오른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 통계를 잘못 읽으신 분들께 제가 볼 때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도곡레슬 아파트, 강남권에 2006년에 입주한 대표적인 이제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인데, 여기가 마지막 실거래 내역이 2008년 7월에 전용 84.99제곱미터 18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역시 이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지금 거래는 좀 굉장히 뜸해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 아파트라도 아무리 15억 이상 넘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내 집만 원으로 들어가기 힘들고 대부분 투자자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2006년에 집값 정말 급등할 때 이 아파트 얼마 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전용 84제곱미터가 14층이 15억에 거래됐습니다. 우와, 되게 비쌌네요. 그쵸? 2006년에 소득 수준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감안하면 지금과 완전 다르죠. 자, 그런데 15억까지 갔어요. 거품이라고 할 만하네요.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러고 나서 2년 뒤에 2008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9억 4천까지 꼬꾸라졌습니다. 9억 4천까지 꼬꾸라져? 왜 떨어졌을까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매물로 내놨어요. 자, 이거 지금 9억 4천에 거래됐잖아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은 6억대에도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더라. 물론 이때 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대부분 2, 3개월밖에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른 회복세를 거쳐서 1년 뒤에 14억으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역시 강남 외부에서 충격이 있더라도 바로 회복하는구나. 물론 대한민국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좀 먼저 빠르게 회복했던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도 증시도 가장 빨리 회복했고 부동산 가격도 가장 빨리 회복했던 이유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수축이 대부분 늘어났고, 자, 대부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폭락을 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왜냐?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금융권 부실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빠른 회복세로 14억까지 갔어요. 그럼 이걸 시간이 지나면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1년 뒤에 12억 2천까지 떨어지네. 오히려 강남 부동산이 1억 8천이 떨어지고 고점 대비 2억 8천이 더 빠졌습니다. 에이 짜증나네. 그래도 언젠간 오르겠지 해서 기다렸더니 2년 뒤에 10억 5천까지 빠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뒤에 2014년 1월에 10억 3천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자, 무려 8년 만에 10억 3천, 4억 7천이 떨어진 거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3억에 대출 3억에 9억을 내 자본 주고 샀다. 만약에 이 10억 3천에 팔았다면은 4억 7천이 뺐기 때문에 9억 중에서 남은 금액은 4억 3천밖에 안 돼요. 손해율이 극심한 거죠. 자, 만약에 이걸 내 집 마련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를 9억 주고 6억 대출 받아서 들어갔다고 감안을 해보면은요. 자, 6억 대출을 받았는데 6억 대출 금액, 갚은 금액이 다 하늘로 다 날아갔어요. 자,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급등을 해서 뭐 집안에 뭐 불화가 생겼네, 집을 사지 말라고 그랬던 아빠들이 뭐 기가 죽네, 뭐 이런 따윈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 반대로 폭락을 해보세요.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자, 이 사람 이거 한 채 아니고 두 채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자, 그럼 이 아파트만 그랬을까요? 다른 아파트 볼게요. 지금 급등을 거치고 있는 한보 음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2018년 7월에 거래 평균 금액은 15억 1천이었습니다. 전용 76제곱미터인데 이게 2006년 1월에 급등하기 전에 7억 7천에 거래가 되다가 2006년 12월에 무려 3억 5천 정도 올랐죠.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1억 2천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 미국발 금융위기 때 7억 4천까지 떨어지면서 전 세계 부동산 충격을 같이 겪었다가 그리고 나서 10억으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른 회복이어서 더 오르길 바랬는데 이 아파트 어디까지 떨어지냐? 2011년 2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8억 2천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억 1천까지 떨어지면서 36%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11억 2천에 샀던 게 7억 1천까지 떨어지면서 4억 1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강남 아파트 들어가는 거 대부분 높은 대출에 그리고 전세 끼고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내가 투자한 금액 상당수 거의 대부분 날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재건축 아파트라서 많이 떨어진 것 같나요? 자, 물론 자, 11억 2천에 샀다가 아이고야 이 모진 마음 견디면서 12년 동안 갖고 있어서 15억 만들었으면 그래도 3억 9천 벌었네요. 축하할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거래가 많은 음마아파트가 12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 6년 동안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안 그래요. 보통 원금 회복 11억 2천에서 조금만 회복되면 바로 팔아버려요,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못 팔아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른 사례 하나 볼게요. 자, 강남권 아파트 폭락 사례 세 번째. 이것도 강남 아파트예요. 자, 죄송합니다. 자, 대치 미도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굉장하죠. 자, 이거 재건축 왜 안 하나 몰라요? 2018년 8월 현재 거래 금액이 21억 5천짜리 초고가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대지지분 많고 위치 좋아서 뭐 재건축했다면 왔단데 자, 21억 5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부럽겠다. 자, 이거 과거에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기분이 좋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가장 급등했던 2006년 1월에 13억 2천으로 5층이 거래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 1월 1년 뒤에 19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와, 자, 2007년에 국민들 막 물가 수준 감안해서 19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009년 1월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12억 8천까지 한 6억 2천 정도 폭삭 주저앉죠. 2년 만에. 자, 그리고 나서 빠르게 회복해서 15억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0월에 11억 4천을 찍으면서 한 3억 7천 또 빠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013년 8월에 11억 미만
그래서 10억 9,900만 원으로 이제 마지막 최저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부터 이제 조금씩 상승해서 현재 금액까지 나온 거죠. 43% 폭락이에요. 자, 19억 주고 샀는데 10억, 11억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 거의 내가 투자한 자기 자본은 다 날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은행 융자하고 뭐 이제 이런 전세 금액이겠죠. 자, 이거 못 버텨요. 여러분들 생각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예, 주식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거 못 버텨요. 계속해서 이제 세입자 만기되는 시점마다 팔고 싶어서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어느 정도 내가 산 금액 채우면은 팔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거 19억 주고 산 사람 지금 21억이 돼서 2억 5천 벌었네. 좋아할 일이에요? 망한 투자죠, 망한 투자. 뭐 앞뒤가 안 가르고 뭐 강남 부동산 무조건 사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으실 거예요. 에? 수치상으로는 폭락이 아닌데? 보세요. 자, 2006년에 뭐 급등한 거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다 합쳐봐도 두 자리가 안 돼요. 하락률 다 합쳐봐도 두 자리가 안 되더라. 한 자릿수 하락했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30%, 40% 폭락을 했냐? 자, 이건 서울 주택 매매 변동률이고요. 강남같이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요,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빠져나가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빨리 빠져나가더라. 자,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고 교육 좋은 강남이 전세값이 생각보다 매매가의 반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투자로 사놓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그래서 강남 지역이 더 빨리 빠지고 더 빨리 오르고 더 빨리 빠지더라. 당장 3, 4개월 전만 해도 강남 지역 아파트 2억, 3억씩 쭉쭉 빠졌던 거 여러분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제가 왜 이 까마귀 그림을 그렸냐? 지금 있는 일들이 아주 오래전 일들이 아니에요. 자, 불과 4년 전 이야기인데 다들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그래, 뭐 일반 사람들, 이제 투자 시작한 사람들 몰랐어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 과거의 일은 알려줬었어야 되죠. 자, 그러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2008년까지 부동산이 그래도 상승기 잘 갔죠. 물론 이게 2018, 16년 가격에서 더 오르고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2007년, 2008년 이렇게 호가가 이제 주택 상승률이 높게 나왔던 이유는 이제 강남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매매가 변동률이 상승했던 이유도 있었고, 조금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좀 호가 부풀리기도 좀 이 시기에 있어서 집값 단합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좀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집값이 절대적으로 약세를 띠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자, 손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맨날 사람들 뭐 이제 부동산 투자했다고 망했다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집을 안 사서, 자, 2011년부터는 서민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만 고수를 합니다. 3년에서 4년 동안. 자, 그러면 이때 왜 떨어졌고, 너는 왜, 소킨 부동산 너는 이거 왜 떨어지냐고 자꾸 얘기하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주 물량이다. 입주 물량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과거의 통계하고 지금 통계가 얼마나 유사하게 가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남 부동산도 항상 사야 되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걸 경고를 분명히 드리고요. 자, 부동산 가격은 오름폭이 있으면 반드시 떨어지는 폭이 있더라. 영원한 상승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거 까마귀 꼭 기억하세요. 다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불과 4년 전 일을 다 까먹고 부동산 강남불패 이루고 있습니다. 자, 추천과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유가 아파트 가격을 더 싸게 합니다. 주변에 집 못 사서 지금 난리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안달부절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뒤늦게 집 투자한다고 뭐 부동산 들락날락거리면서 최고가 찍으려는 사람들, 최고 실거래가 기록하려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왜 지난번 10년 전 집값 급락하고 이번 패턴이 같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